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오늘 상당히 춥고 어두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아침이 오기 직전의 새벽에 짙은 어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치권이 잘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진리가 확인되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일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탄핵 찬성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의 불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자, 탄핵안을 누구한테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는 정치공학적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모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놀랍고 또 분노했기 때문에 촛불을 든 겁니다. 이정현 대표는 이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당의 대표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단 한 표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탄핵 소추안의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세월호 7시간이 갖는 의미는 정당마다 혹은 정치인마다 다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 순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명분적으로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소추안에 명기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당도 이를 밀어붙였고 비박계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바꾼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정치인의 입장을 떠나서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인데요. 아마도 부결이 되면 분노한 민심 때문에 의원직 사퇴 이전에 국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일종의 비상한 각오를 표현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할 때 뭐 그 각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끌려온 것이지 정치권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이상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정치권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라는 자료를 매년 5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건 재정 정책이나 연금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계를 합니다. 예. 근데 내년 걸 보면 그 일할 사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만 예. 15세에서 64세 인구를 가리키는데 이 인구가 올해는 3,763만 명입니다. 아하. 이게 정점이라는 거죠. 예. 내년부터 계속 줄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는 매년 30만 명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206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3,700만 명인데 2천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생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작년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3.4%입니다. 예. 이 정도 비율이면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거의 탑 수준인데 아하. 2065년이 되면 47.9%로 떨어져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준다는 건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결국에 연금을 계속 챙겨줘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엔 많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에 정말 원하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인데요. 1인 가구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가 하나가 이제 고령화인데 한 10에서 15년 정도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일본은 26.3%고 한국은 2032년 앞으로 한 15년 정도 후죠 하면 일본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전체 그 생산 가능 인구도 73.4%인데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65년이 되면 47.9%가 되는데 일본은 지금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데 2065년이 되면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일본이 더 많다. 한국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봐도 65년이 되면 우리 일본 하면 다 늙은 고령자 사회 100세 이상 인구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많은 걸로 다 상상을 하는데 2065년이 되면 오히려 한국이 65세 이상 비중이 일본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일본은 36% 정도 되는데 한국은 42% 정도 돼서 늙어가는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집값이 6억 원이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못 받게 된다 그러죠? 보금자리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에 상관없이 2%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대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한시적으로 이런 정책을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못을 박는다는 거죠. 현재는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초과주택만 사용할 수 없는데 이제는 6억 원 초과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현재 소득에 관계없이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부부 합산입니다.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에 이게 좀 더 완화됐었는데 이제 이게 대출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거품이 있으니까 이걸 끄고 가계부채를 더욱더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DSR이라는 게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DSRL은 알거든요. 이건 카메라 아닙니까? 그죠? DSLR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네, DSR이라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아. 비슷한 거 들어보지 않았나? DTI라는 게 있죠. 맞아요. 예. DTI라는 건 여기서 원금이 빠진 겁니다. 이자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내 소득에서 예. 이자가 차지하는, 갚아야 할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DTI라면 더 중요한 건 원금 아니야? 라고 해서 원리금, 내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DSR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금융회사의 신용정보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시범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요. 내년 초부터 이걸 대출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만 고려했는데 이제 원금까지 고려하니까 DTI에 비해서 DSR이라는 게 더욱더 깐깐한 지표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DSR이 만약에 80%다라고 한다면 내 소득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원리금 합해서 내가 연중 갚아야 될 돈이 4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싸진다고 그러죠? 자, 항공권 보통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는 게 이제 항공사에 내는 게 있고 여행사에 내는 게 있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항공사에서 내는 것도 이제 90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방향으로 이미 바뀌었는데 여행사에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여행사들이 3만 원을 냈어요.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 기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걸 10,000원으로 줄인다라는 거고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꼭 취소할 때 이런 걸 꼭 수수료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태환 선수 어제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400m 우승 소식 전해드렸는데 200m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예? 완벽하게 부활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완벽하게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하면서 2관왕에 올랐거든요. 이 400m와 200m를 모두 석권한 겁니다. 200m 기록이 1분 41초 03인데 이 기록이 대회 신기록이자 아시아 신기록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2위를 차지한 남아공의 체드 르클로스 선수를 0.62초 차로 따돌렸는데 이 체드 르클로스 선수가 바로 리오올림픽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 앞으로도 이 100m와 1500m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 출신이 이규혁 스포츠 토토 감독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이게 참 스포츠 스타인데 결국 이 청문회에 어떻게 불려나가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 이 3차, 4차 청문회가 오는 14일과 15일에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14일 4차 청문회 때에 이규혁 이 스포츠 토토 감독이 증인으로 소환이 됩니다. 이규혁 감독은 이 장시호 씨가 설립을 주도했던 이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장시호 소유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 누림기획의 지분도 일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규혁 감독에 이제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이 처음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규혁 감독이 나는 이 장시호 씨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지기 선후배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이규혁 감독이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인데 이 스포츠 스타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불려나가게 됐고요. 이 감독의 해명으로는 영재센터에서 월급도 안 받고 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야구 롯데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 린드블럼이 재계약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롯데 팬들이 참 아쉬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 린드블럼은 2015년, 2016년 이 두 시즌 동안 롯데의 선발 투수로 활약하면서 통산 23승을 올렸던 선수거든요. 예. 근데 이 성실한 자세로 롯데 선수들하고 잘 어울렸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이 부산에 강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롯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근데 롯데가 재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린드블럼 선수가 이 자신의 딸이 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이 딸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좀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재계약을 거부한 겁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딸 멀로가 이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앞으로 한 2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제 부산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는데 롯데에서 다시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롯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딸이 정말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양현종 선수 일본으로 진출하게 되는 모양이죠. 일본 언론이 요코하마하고 계약했다고 보도했네요. 예, 그 일본의 이 데일리 스포츠이거든요. 이 데일리 스포츠지가 요코하마가 양현종 선수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요코하마가 이 한국의 넘버원 왼손 투수인 양현종 선수를 영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양현종 선수의 경력을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요코하마가 양현종 선수가 가세하게 되면 이 요코하마가 선발 좌완 투수를 5명이나 보유하면서 왼손 투수 왕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코하마는 이 센트럴리그 소속인데요. 일본 시리즈에서 2번의 우승 경력이 있는 팀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의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도 날이 날인 만큼 긴급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최고위원회에 항상 나오시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계의 촛불 서양호입니다. 네. 아니, 방송계에선 촛불이 되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시죠. 그래야지 더 잘 나가실 거 아닙니까? 자,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탄핵 표결까지 지금 8시 34분 04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뺄셈이 안 돼가지고, 한 몇 시간 남은 거죠? 한 6시간. 네, 30분 정도 남은 거죠. 3시까지면은 네. 4시간. 자. 한 7시간? 네. 안짝으로 남았죠. 탄핵안이 어떻게 될지, 탄핵안 표결 이후 정치권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사실은 좀 뭐랄까요, 참담합니다. 왜 참담하냐면 그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가 찍은 대통령을 우리 대의 정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가결을 원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고, 70%가 넘는다고 뭐 나오니까 실제로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해야 되는 그런 역사를 남긴다면 사실 이게 되풀이될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오점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혹시? 을사년스럽다라는 맞습니다.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을사년의 그 기분을 그렇게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듯이 올해도 사실은 올해의 어떤 12월 8일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좋은 어떤 기분으로 주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12년 전 탄핵의 아침은 청와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지켜봤는데 또다시 12년이 지나서 오늘은 YTN에서 탄핵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권력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겠지만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힌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불소주 특권 때문에 형사상 면탈되는 부분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게 국회의 탄핵 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오늘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자,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종근 실장님은 몇 표 예상하세요? 저는 탄핵 찬성 몇 표?
탄핵 찬성 195에서 205. 195 부결될 수도 있다. 부결될 수도 있다. 예. 라고 봅니다. 이유는 사실 어저께까지 야당이 조금 더 유연했으면 합니다. 유연했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그 유연함이 첫 번째는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좀 여지를 뒀어야 됐다. 그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를 논쟁을 갖고 사실은 그 흔들리는 친박들도 있었고 사실 근데 그 친박들도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하려면 여지를 좀 줘야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거기에 대해서 협상 여지를 안 뒀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탄핵이 되더라도 사퇴해야 된다. 바로 그다음부터 사퇴 운동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야당이 너무 오만하게 보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목적이 탄핵이 가결되는 게 목적이고 서소정님 말씀처럼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 여당의 도움 없이 여당의 이 캐스팅 보트 도움 없이 사실 가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야당 스스로는. 그렇다면 좀 더 유연했어야 됐는데 흔들리는 친박들 중에서도 야당의 그런 오만함을 보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저는 전략적 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시 압도적 가결이 되면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친문이 승리할 것 같다. 이러다간 정계 개편 안 되고 내각제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 때문에 전략적 부결을 우려해서 표결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가결되거나 부결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야 목구멍에 차 있는 그 위기 수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국회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서는 탄핵에 찬성해서 압도적 찬성 245표 이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비박계와 새누리당 그 친박계에서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20분이든 90분이든 간에 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 대통령인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7시간 세월호 문제는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친박이 한 7, 80명 된다고 할 때 그중에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15표에서 20표가 이탈한다면 저는 친박에서 55명 정도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나머지 비박과 중립적인 의원들 합쳐서 저는 포함한다면 245표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몇 표가 중요한 것이 이게 예를 들면은 195에서 205로 예상하신 이종구 실장입니다. 245표로 예상한 서양호 소장입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표 차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이게 만일 부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야당 의원직 사퇴한다 그러는데 전 사실 그 의미 없다고 봐요. 본인들이 의원직 사퇴하기 이전에 이미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부결이 된다면. 일단 부결이 된다면 대통령은 4월 퇴진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결이 된다면 사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게 국민의 심판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가결이. 그러니까 탄핵 안이 소추되는 것이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역으로 국민의 심이 지금 부결되는 것. 결과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부결되지 않았느냐 하고 계속 그 임기를 어느 정도 마치려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다가는 사실은 지금까지 촛불 민심은 87년도에 시위 현장에 나와서 만들어 놓은 그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 집회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불가측한 상황. 전국이 정치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거리로 나와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 부결되면 야당은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거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자동으로 그냥 국민들이 난리가 날 텐데. 야당이 137석이 무소속까지 포함되는 전원 사퇴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그 법 조항 때문에 자동 국회는 해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국회를 탄핵하자고 하는 국민적인 비난에 앞서서 국회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야당의 지도부들은 거의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도 내상을 치명적으로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정계 개편이라던가 그리고 그 후발주자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후발주자들이 다코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진들에 의해서 새롭게 정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야당은 그러니까 이 가결도요. 네. 케이스를 나눕시다. 네네. 야당은 저는 지금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턱걸이 205 정도. 네, 야당은 저는 뭐 210표 이하. 턱걸이든 뭐 압도적이든 큰 거 없이 일단 가결된다라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국회의 그 결정을 존중해서 본인의 거치 진퇴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국회가 200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파면했다면 저는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이 대신에 200석 간당간당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결될 경우에는 비박 니네들이 한 표만 더 몇 표만 더 했으면 부결될 텐데 해서 비박에 대한 성토가 커지면서 비박은 새누리당 내 있지 못하고 탈당을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30석 이상 나오게 되면 당내에서 친박이 오히려 고립돼서 비박은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면서 당내의 당권에 더 주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종훈 실장님, 자, 210석 이하로, 210표 이하로 가결됐을 경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0에서 230 이상으로 가결됐을 경우, 나눠서 어떤. 자, 210석 미만으로 가결됐을 경우는 전국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전국 혼란은 일단 야당의 분열로 먼저 시작이 될 테고요. 예. 야당은 보나마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지목을 할 겁니다. 새누리당 이중되냐, 너희들이 혹시 반란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선명성을 또 부각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한번 성공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 탄핵 안 갖고 국민의당을 새누리당 이중대로 몰아붙여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은 계속 구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야야 분열과 함께 그다음에 새누리당 분열이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어쨌든 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높이겠죠. 옥세를 하겠죠. 그다음에 비박이 단일화되지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분열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떤 상황이 될 테고 만약에 높은 차이로 만약 가결이 된다 그러면 230표 이상 비박계에 의한 새누리당의 재편이 가능한 상황이 됐겠고요. 이쪽도 사실은 그 퇴진 운동이 아마도 더 가열차게 아마 될 겁니다. 그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아닙니까? 공간이 될 테고 그래서 양쪽 그리고 헌재 입장도 좀 아마 심리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표차가 많을수록 뭐 그런 정도이죠. 이게 지금 참 그런데 아까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인증샷 그 인증샷 문제는 국회 사무처에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인증샷 찍고 자, 이 탄핵 그래서 딱 하고서 쫙 사진 찍은 다음에 두 줄로 근 다음에 집어넣으면 무효표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 들어가서 자기가 글 쓰고 집어넣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대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 원래 기명 투표는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 투표는 한글로 한글로 부 아니면 한자로 한자로 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찬성이냐 반대냐보다는 기권이나 무효표도 많이 나올 거다. 글쎄요. 혹시 실제로 찬반을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가부를 안 쓰고 OX를 쓰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다 나는 찬성 이렇게 써도 될 수 있죠. 좀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친박이나 뭐 비박 중에 고의적으로 사실은 내가 이제 사실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기권으로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부자 밑에 리을을 하나 써서 불자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무효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권 무효표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탄핵에 반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싶다는 건데 보험이죠, 보험. 그렇죠. 지역구에 대한 보험이라고 봐요. 오해받고 싶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그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는 고육지책일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찬성을 반증하는 그런 의원들의 실경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부결이 돼도 대통령은 4월 퇴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결이 되자마자 의결서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김성동 법사위원장에 보내고 청와대에 보냅니다. 아마 국회의장은 의결이 되자마자 이미 준비돼 있어요. 의결서는. 그래서 이제 바로 보낼 거고 그거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이 또 자기 입장을 표명할지 그 의결서가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의결서 도착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렇죠. 네네. 의결서 도착하면 그냥 청와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되는 거. 대통령의 이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는 거죠. 네네.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하되 그렇죠. 권한만 정지가 되는 거죠. 자동차하고 대통령 전용 차하고 대통령 전용 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대요. 네, 직위니까. 예. 그런데 예를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 순간부터 이론적으로는 총리의 얘기를 듣게 된다는 얘기.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총리들이 그 전례를 보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양해 온 게 관례여서 아마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도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서영훈 소장님도 그 몇 년도죠? 2004년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냥 월급 받고 그냥 2달 쉬셨어요? 쉬진 않고요. 열심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쉰 거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황교안 체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갑자기 내각에 대한 탄핵도 된다. 추미애 대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각에 대한 부신임도 함께 성립이 이런 된다. 해석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추미애 대표 판사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냐. 자,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국무총리인데 아니 권한이 정지된 그 즉시 이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총리를 만약에 부심인 돼서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자신들이 선출한 총리로 되면 누가 임명하죠? 임명한 사람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임명이 아니고 그때는 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죠. 근데 추미애 대표가 부총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부총리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거죠. 내각이 부신임 됐다고 표현했으니까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된 대통령에게 인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 이미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달라고 하는 건 좀 사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총리도 도의적 책임을 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그 헌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라든가 국무위원 순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다만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어도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야당이 탄핵에만 앞장서고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왜 안 보이냐는 얘기 때문에 고육지책상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사실상은 내각의 사퇴는 황교안 총리 사퇴는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고 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당연히 판사 출신인데 알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탄핵 정국 끝나면은 개헌 정국으로 넘어갈까봐 박근혜 문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계속 좀 부각시키기 위해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월요일 날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월요일 날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잠깐만 30초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상호적으로. 일단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다음 정국을 그대로 촛불 정국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탄핵 오늘 가결이 된다면 그 즉시 국민의당은 어쨌든 새로운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좀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고요. 개헌은 사실 그다음부터 사실 정치는 해야 되니까 개헌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겠죠. 서 수장님. 네,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앞에서 대통령제의 폐단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 분권형 개헌을 요구할 겁니다. 거꾸로 대신
대신에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게 그 대통령의 권한을 다 넘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국민들이 차라리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는 현 대통령제가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치는 불신에 쌓였기 때문에 개헌하기 전에 정당 개혁과 국회에 대한 물갈이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등 사전 전제가 너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 그리고 개헌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바로 12월 8일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